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인천 미추홀구 지회장이자 미추홀구 노인복지관 법인대표로 새로 취임한 이종원입니다. 먼저 제14회 미추홀구 어르신 건강 엑스포를 축하드리고 3년 만에 행사가 진행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축하해드리면 좋겠지만 영상으로나마 대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엑스포는 제가 복지관 관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 벌써 14번째를 맞이하는 오래된 행사입니다. 미추홀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한 이 행사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고 미추홀구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함께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행사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제한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지만 점점 일상생활로서의 전환이 되는 만큼 조만간 많은 인원이 모여 예전처럼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 엑스포 행사를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미추홀구 신반 어르신의 행복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 노인복지관 회원 어르신들 복지관 관장 홍지영 인사드립니다. 복지관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인사를 드리는 게 이제 3년 만인 것 같아요. 특별히 5월은 감사가 많은 달인데 이렇게 귀한 시기에 건강 엑스포를 준비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주 안전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지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준비를 잘 하고 또 어르신들을 초대 드리니까 이 건강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참여하시는 어르신은 물론 또 봉사 오시는 지역의 봉사기관들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건강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미추홀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제14회 건강 엑스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바로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규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50대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꼭 주목해 주세요. 혹시 최근 관절이 붓거나 동통이 있고 뻣뻣해진 증상이 있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절염이 의심되거나 본인의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어떤 종류의 관절염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절염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을 포함하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퇴행성 관절염, 그 밖에 류마티스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그리고 외상후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각 질환마다 원인과 증상에서 차이가 있고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궁금해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해보시려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관절의 뻣뻣한 정도와 동통이 가장 심한 때의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관절이 뻣뻣하다가 풀리는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저녁 시간 자기 직전에 보통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대 이후 여성에게 발생하기 쉬우나 최근 체중 증가, 운동 부족, 그리고 외상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젊은 층에서도 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30, 40대의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절막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단순 방사선 촬영이나 정밀 영상 촬영, MRI를 통해 관절 연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특징적인 증상, 방사선학적 징후 등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관절의 뻣뻣함, 붓기 혹은 뼈가 튀어나오는 결절,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경우 초기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 운동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윤활 및 보호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주사 치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관절 내부를 세척하고 활액막 제거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말기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는데요.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심하거나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해 정상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60세 이전의 비교적 젊은 환자들보다는 보통 퇴행성으로 인한 연골 변화로 관절면을 살리기 힘든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몸속에 안전한 인공관절을 삽입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요즘은 AI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으로 수술을 거듭할수록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더욱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인공관절의 수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재치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수술 과정에 있어 출혈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 의한 세심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피검사를 동반한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주기적인 수술 부위의 확인이 필요하고, 딱히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술 부위를 검사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평소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무릎에 무리를 주는 좌식 생활보다는 입식 생활을 생활화해 주시고, 무리한 운동보다 가볍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플 땐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